아들아, 이 돌밑을 파보아라. 반드시 파보아라. 싸늘한 새벽 안개 속에서 아들의 귀에 들려온 목소리. 분명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과연 그 돌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혼령은 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아들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야다며 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 끝자락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지요. 그 집에 최서방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2.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으나 형편이 워낙 어려워 장가를 늦게 들었습니다. 최서방은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논밭을 갈았습니다. 품삯으로 받는 것은 쌀 한 대박이 전부였지요. 그래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집 안쪽 방에는 아내 복실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2해도 채 되지 않아 몸져 누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조금 나오더니 어느새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볼은 쑥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고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 나가시오? 그럼요. 다녀올게요. 죽은 아궁이에 넣어뒀으니 천천히 드시구려. 최서방은 아내의 이마를 가만히 짚어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싸늘하기만 한 이마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논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박영감을 만났습니다. 박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 80이 넘도록 정정하게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서방, 얼굴이 많이 상했구먼. 예, 영감님. 아내가 좀처럼 차도가 없어서요. 허허, 그렇구먼. 박영감은 지팡이를 짚으며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서방, 내 젊었을 적에 들은 말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죽은 이가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라네. 그 이유를 풀어주면 죽은 이도 편히 가고 산 이도 복을 받는 법이지. 허나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면 산 이도 죽은 이도 모두 고통받는다네. 죽은 이라 하시면 모르는 척하게 언젠가 자네가 스스로 깨닫게 될 걸세. 박영감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최서방은 그 말 뜻을 알 수 없어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늙은 어른의 두서없는 이야기려니 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최서방은 아내 곁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종이장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나을 거요. 꼭 나을 거예요.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애틋하던지 최서방은 이불 속으로 얼굴을 감추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최서방의 본명은 최석이었습니다. 남원 고을에서도 외진 두매산골 출신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컸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가 29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평생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로 아들 하나를 건사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아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석아, 어미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 말이 최서방의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전날까지도
아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서가, 어미가 가고 나면 혼자가 되는구나. 부디 좋은 사람 만나 잘 살 거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어미 말 들어라. 어미가 아직 못 다 한 일이 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나 최서방은 복실이를 만났습니다. 복실이는 이웃 마을 머슴의 딸로 집안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최서방은 복실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둘은 이듬해 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를 올린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어도 둘이 함께이니 무섭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최서방이 일 나가면 텃밭을 가꿨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올린 이듬해 가을부터였습니다. 복실이의 기침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자리에 눕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다녀가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거 폐가 많이 상했소. 좋은 약을 써야 하는데 어떤 약이든 구해오겠습니다. 산삼이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귀한 것이라. 최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삼이라면 집을 10채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최서방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웃집 오첨지는 쌀을 가져다 주었고 건너집 할머니는 된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복실이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하나 있는 장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10칸이 넘고 논밭이 수십마직이었습니다. 최서방이 하루는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날이 제 아내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장 부자는 차가운 눈으로 최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자가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오?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다들 하지. 썩 돌아가시오. 최서방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 찬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시작되던 밤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아내 곁에서 깜빡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최서방은 낯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김씨였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최서방이 달려가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가, 가까이 오지 마라. 어머니,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가, 내가 아직 못 다 한 일이 있어 이승을 맴돌고 있다. 못 다 하신 일이요? 집 뒤 느티나무 아래에 큰 돌이 하나 있다. 그 돌 밑을 파보아라. 반드시 파보아라. 그 돌 밑에 무엇이 있사옵니까? 파보면 안다. 그리고 서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복실이를 부탁한다. 부디 살려야 한다. 그 순간 최서방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꿈이었지만 꿈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의 가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꿈이겠지. 그냥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돌밑을 파보아라. 반드시 파보아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이웃집 오첨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첨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예사 꿈이 아니네. 어른의 홀령이 찾아오신 거야. 설마요. 그냥 꿈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선명하게 꾸었으면 그냥 꿈이 아니라고. 어서 파봐야지. 부모님 산소도 아니고 집 뒤를 함부로 팠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생기긴. 어머님이 일러주셨으면 파봐야지 않겠어. 그래도 최서방은 망설였습니다. 낮에 혼자 집 뒤로 가보았습니다. 느티나무는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정말로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널쩍한 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돌이라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왠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최서방은 손을 뻗어 돌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냥 돌이었습니다. 아니야. 꿈이 꿈이지. 그는 고개를 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서가, 왜 파지 않느냐? 어머니, 저는 그냥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꿈이 아니다. 어미가 직접 왔다. 그 돌 밑을 파야 한다. 복실이가 위험하다. 복실이가 위험하다니요. 시간이 없다. 어서 파보아라. 최서방은 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연속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밤새 열이 오른 모양인지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복실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연신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최서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서방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집 뒤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마을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그는 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파겠습니다. 아들이 파겠습니다. 그는 돌 옆에 곡괭이를 박았습니다. 딱딱한 흙이었지만 최서방은 온 힘을 다해 팠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파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최서방은 이를 악물고 더 깊이 팠습니다. 한참을 파던 최서방은 잠시 숨을 돌리려 허리를 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뭘 하시오? 돌아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눈빛이 유독 맑고 깊었습니다. 예,
어르신, 저는 이 집에 사는 최석이라 하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이 돌밑을 파보라 하셨어.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부모의 홀령이 자식을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요. 혹시 어르신께서는 이 동네 분이 아닌 것 같사온데 나는 지나가던 사람이요. 허나 이 느티나무를 보고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소. 노인은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몇백 년 됐겠소. 이런 나무 아래에는 기운이 있소. 좋은 기운이. 그렇습니까? 홀령이 찾아올 때는 겁먹지 말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하오. 죽은 이가 산 이를 찾아오는 것은 사랑 때문이요. 원한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렇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어서 이승을 맴도는 것이요. 그 사랑을 완성시켜 드리면 홀령도 편히 가고 남은 이도 복을 받는 법이요. 최서방은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원한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어르신 고맙습니다. 최서방이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 것인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곡괭이 끝에 딱 하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최서방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작은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래된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이 헝겊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헝겊을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엽전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서가,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어미의 말을 들었다는 뜻이구나. 이 돈은 어미가 평생 조금씩 모아둔 것이다. 너 혼례 올릴 때 주려 했는데 그 전에 어미가 먼저 가게 됐구나. 이 돈으로 좋은 약을 구해 아내를 낫게 해다오.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서가 행복해야 한다. 최서방은 쪽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도 자꾸만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죽어서도 아들을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미처 전해주지 못한 돈을 죽어서까지 전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 최서방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최서방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항아리 속 엽전을 세어보니 꽤 큰 돈이었습니다. 산삼은 어렵더라도 좋은 약재는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불이 나게 읍내로 달려갔습니다. 읍내에는 약방이 두 곳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폐가 나쁜데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재가 무엇입니까? 약방 주인이 최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약재야 많지만 좋은 것들은 비싸오.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약방 주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최서방은 어머니가 남긴 돈을 꺼냈습니다. 약방 주인이 처방을 썼습니다.
꽤 비싼 약재들이었지만 최 서방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서방의 발걸음은 삘 듯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아까보다 더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최 서방은 서둘러 약을 다렸습니다. 솥에서 약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은은하고도 쓴 냄새였습니다. 아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복실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조금씩 약을 삼켰습니다. 첫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서방은 조바심이 났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눈을 뜨고 최 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힘이 있었습니다. 복실아, 약 냄새가 나네요. 좋은 약을 구하셨나 봐요. 최 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을 거요. 꼭 나을 거예요. 닷새가 지나자 복실이가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기침이 줄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복실이가 일어났대. 저렇게 심하던 병이 나았다고. 최 서방이 어디서 좋은 약을 구해왔나 봐. 오첨지 영감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서방, 그 돌 밑에 뭐가 있었어? 최 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첨지 영감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계셨구먼. 그런데 이 소문이 마을에서 장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 부자는 솔깃했습니다. 땅을 파서 돈이 나왔다. 그 집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아닐까. 장 부자는 자신의 하인을 시켜 최 서방의 집 주변을 몰래 살피게 했습니다.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날이 집 뒤 느티나무 아래를 팠다 합니다. 항아리가 나왔고요. 항아리 하나뿐이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땅이 그렇게 기름진 곳인데 항아리 하나뿐이겠어? 더 있을 거야. 장 부자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실이는 거의 다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자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살 것 같아요. 복실이의 볼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최 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요. 최 서방은 집 뒤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려주신 거요. 두 사람은 함께 느티나무 앞에 서서 어머니의 영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장 부자가 직접 최 서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낯빛이 매우 오만했습니다. 최 서방,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소. 예,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신지요? 이 집 뒤에 있는 느티나무 말이오. 그 나무와 그 땅이 원래 내 선조의 땅이었소. 최 서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100년 전에 내 증조 할아버지가 이 땅을 당신 선조에게 잠시 빌려줬던 것이요. 그런데 그 문서가 이제야 나왔단 말이오. 장 부자는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최 서방은 글을 잘 몰랐지만 문서처럼 생긴 것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왜 왔겠소? 그 느티나무와 뒤뜰 일대는 내 땅이요. 당장 내놓으시오. 최서방은 당황했습니다. 날이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으셨고요. 그 땅이 남의 땅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100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문서가 증거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문서가 진짜인가? 장 부자가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않나? 그래도 최서방 집에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장 부자는 며칠 뒤 관아에 소장을 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원님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장 부자와는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장 부자는 이미 원님에게 은밀히 뇌물을 건네놓은 상태였습니다. 최서방, 이 문서를 보니 장 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소. 그 땅을 돌려드리시오. 날이 그 문서가 정말 진짜입니까? 저는 평생 그 땅이 저희 집 땅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문서가 증거 아니오? 더 할 말 있소? 억울합니다. 날이. 억울하면 다른 증거를 가져오시오. 최서방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 땅은 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묻어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빼앗긴다면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장 부자의 하인들이 와서 느티나무 주변의 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 나리 땅이다. 얼씬도 하지 마라. 복실이가 마당에서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최서방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장 부자의 하인 중 한 명이 복실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이 집터도 원래 우리 땅이라 하시더라. 조만간 이 집도 내놓아야 할 것이야. 예, 싫으면 소작인으로 살든가. 매달 쌀 5말씩 바치면 이 집에 살게 해드리지. 최서방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 집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 하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해봐라. 관아에서도 우리 나리 편이던데. 그날 밤 최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 오첨지도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억울한 일이긴 한데 관아에서도 장 부자 편을 드니 어쩌겠어. 그냥 포기하게, 최서방. 괜히 맞서다가 더 큰일 나.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제 어찌 살아. 주변에 위로도 없고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최서방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장 부자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최서방 그놈 며칠 안에 무릎 꿇을 거야. 두고 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 부자의 하인들이 몰래 느티나무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장 부자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삽질을 하던 하인이 그만 느티나무 뿌리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집 뒤로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뿌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무였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묻어둔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나무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아도 믿을 수 없고 마을 사람들도 돕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나무가. 복실이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원님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최서방 사흘 안에 그 땅을 장부자에게 넘기고 이 집에서 나가시오. 따르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오. 최서방은 공문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병이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날 밤 최서방은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땅도, 느티나무도, 집까지도. 그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인데도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박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이가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라네. 그리고 낯선 노인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혼령이 찾아올 때는 겁먹지 말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하오. 죽은 이가 산 이를 찾아오는 것은 사랑 때문이오. 최서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쪽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미가 아직 못 다 한 일이 있는데. 임종 때 어머니가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못 다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못 다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최서방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엽전과 쪽지. 그런데 쪽지 아래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천 조각에 쌓인 작은 무언가였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래된 문서였는데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것인지 그 이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글을 잘 몰랐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집과 뒷뜰, 느티나무 일대가 대대로 이 집안의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아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어머니가 남기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임종할 때 못 다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문서가 있다는 말을 하려다가 숨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문서를 손에 꼭 쥐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문서를 들고 읍내로 달려갔습니다. 장 부자가 제출한 관아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을의 가명으로 직접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가명 앞에서 최서방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오첨지 영감이 대신 써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장 부자의 것보다 앞서는 증거가 됩니다. 가명에서 조사관이 내려왔습니다. 두 문서를 꼼꼼히 살펴본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 부자의 문서는 글씨체나 종이의 상태를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최 서방이 제출한 문서는 종이 상태, 도장, 글씨체 모두 100년 이상 된 진본입니다. 조사관은 즉시 장 부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장 아무개, 이 문서를 어디서 가져왔소? 장 부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면 왜 종이가 이렇게 멀쩡하오? 100년이 됐다면 이처럼 빳빳할 수가 없소. 장 부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 부자의 하인 중 한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놈, 장 부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이미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시켜 문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을 사서 비슷하게 흉내 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님께도 뇌물을 바쳤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것은 관문서 위조요. 뇌물 제공이요. 그리고 백성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려 한 중죄이요. 장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더 할 말이 있소. 저는 단지 그 땅이 탐이 날 것 같아서. 욕심이 화근이었군. 조사관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 아무개를 포박하라. 원님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장 부자는 버둥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 고을에서 얼마나 큰 사람인데. 이놈들아, 손 놓지 못하겠느냐.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 부자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최 서방이 이겼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 하늘이 알아보는구먼. 장 부자는 결국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에서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원님은 파직되었습니다. 장 부자의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관가에서 곤장을 맞은 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프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장 부자는 거적대기를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구걸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영감이 예전에는 고을에서 가장 행세하던 자인데 욕심이 눈을 가리면 절이 되는 법이지. 조사관은 최 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문서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소. 그 땅과 집은 당연히 최 서방의 것이요. 최 서방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실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볼에는 혈색이 넘쳤고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사내 아이였는데 눈이 맑고 영리했습니다. 최 서방은 그 아이를 안고 집 뒤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기울었던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 다시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뿌리도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나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잎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 내 할머니의 사랑이 묻혀 있단다. 아이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최서방은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 홀로 앉아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따뜻한 아내와 건강한 아이와 함께 이 집을 지키는 가장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못다 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살리고 며느리를 살리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죽은 이가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원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입니다. 미처 다 주지 못한 사랑이 남아있어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채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다묘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